자, 선형 구조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비선형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선형 구조 첫 번째, 자, 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트리 구조 잘 아시죠?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구조죠. 자,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노드란 것은 이런 정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연결되어 있는 선을 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노드가 있고, 그 다음, 루트, 이제 근노드가 있습니다. 근노드, 최상위의 노드. 자, 용어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노드의 차수라는 게 있고, 트리의 차수라는 게 있습니다. 차수. 차수 뭡니까? 차수. 차수. 가지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수. 그죠? 예. 만일 A의 차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면은, 하나, 둘, 2가 되는 겁니다. B의 차수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2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트리의 차수라는 것은 노드의 차수값 중에서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자, B의 차수도 3이지만은 이 트리의 차수도 3이 되는 거예요. 왜? 최대값이 3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자, 단말 노드, 리프 노드, 터미널 노드 다 같은 뜻이고요. 차수가 0인 노드, 이런 것들. 자식이 없잖아요. 그죠? 단말 노드. 자, 형제 노드는 같은 부모 노드를 가지는 노드. 자, 이런 거죠. 이게 형제죠. 레벨, 노드의 깊이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이 되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특징은, 자, 이런 트리 구조를 표현할 때는 연결 리스트 구조를 이용을 합니다. 자, 포인트 개념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좀 개념적이지만은,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실제 저장을 할 때는. 자, A란 데이터가 있고, B란 데이터가 있고, C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A에서 B를 접근을 해야겠죠. 그러면 A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10번지고, B는 20번지, C는 30번지, D가 40번지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을 때, A 데이터가 B를 찾아가려면은 20번지를 찾아가야겠죠. 이렇게. 그럼 B란 데이터 있죠. 그럼 B란 데이터에서 40번지를 찾아가면은 C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A에서 C를 찾아가려면은 그 포인트 값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C를 찾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이제 저장되는 것은 연결 리스트 구조로 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트리의 종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진 트리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 이제 이진 트리가 되는 겁니다. 자, 가지가 몇 개예요? 자, 2개죠, 그죠? 자, 2개. 이게 이진 트리예요. 자, 차수가 2 이하의 구성으로 된 이제 트리다. 자, 이것도 이진 트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도 이진 트리가 되는 겁니다. 왜? 차수가 2 이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정이진 트리. 자, 이진 트리의 레벨 i에서 최대 노드 수. 자, 레벨이 6일 때 최대 노드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진 트리에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그림 그려보시면 되는데 공식이 이렇게 돼요. 자,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3이죠. 그러면 2의 3승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드의 수가 최대값이 하나, 둘, 셋, 넷, 다 이어서 7개가 되는 거죠. 7개가 안 돼도 상관이 없죠. 최대값이 7개라는 얘기예요. 이진 트리에서는. 그럼 정 이진 트리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무조건 노드의 수가 이렇게 되겠죠. 자, 트리의 종류에서 스레드 이진 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자, 우리가 트리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자, 널 포인트가 있죠. 널 포인트.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널 포인트를 널 링크를 순회할 수 있도록, 트리가 순회할 수 있도록 구성한 트리. 자, 이 포인트 값을 다른 노드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인트 값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스레드 이진 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 공간의 낭비 원인이 되는 널 링크. 자, 널도 기억 공간의 낭비죠, 그죠? 자, 널 링크 부분을 트리 순회 시 이용되도록 구성한 트리다.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스레드 이진 트리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특징 몇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널 링크를 다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널을 포인트 값으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스택의 도움 없이 트리를 순회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트리를 순회할 때 스택을 이용을 하는데, 스레드 이진 트리는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 포인트와 스레드를 구분할 수가 없다. 자, 이것을 스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포인트가 여기 있죠. 자, 실제 포인트와 스레드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도 포인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트리의 종류에서 자, B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트리는 인덱스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인덱스는 우리 저 책에서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차. 자, 목차가 있기 때문에 책을 좀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내가 좀 더 빨리 찾기 위해서는 인덱스를 정의해야 돼요. 자, 그 인덱스를 정의했을 때 실제 구조,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B트리 구조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구조가 이제 B트리가 되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45라는 키 값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찾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라는 값을 여기 있잖아요. 그죠? 만일 목차가 없다. 그러니까 인덱스가 없다. 인덱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찾아가야 돼요. 하나하나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덱스가 있으면 좀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자, 45라는 키 값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먼저 근 노드를 가는 겁니다. 최상위 노드에 가서 자, 45라는 값. 자, 이 파란색이 키 값이에요. 자, 45라는 값은 30보다는 크고 60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300번지로 찾아가는 겁니다. 요렇게. 자, 300번지 찾아가니까 45는 다시 40과 45 사이에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 500번지다. 자, 그 다음 500번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500번지면은. 그럼 500번지에 가게 되면은 45, 46이라는 데이터가 있죠. 자, 여기서 순차적으로 또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찾는 방식을 우리는 인덱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만들 때 B트리, 지금 현재 보시는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때 B트리의 특징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한 노드 안에 있는 키 값은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30, 60, 10, 20, 40, 50, 70, 80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죠. 그죠? 자, 정렬되어 있어야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든 리프 노드는 같은 레벨에 있다. 자, 같은 레벨에 있죠. 자, 같은 레벨에 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이게 없다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리프 노드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리프 노드, 이것도 리프 노드, 이것도 리프 노드인데 같은 어디에 레벨이 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트리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단말 노드, 자, 리프 노드는 같은 레벨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루트 노드는 리프가 아닌 이상 적어도 2개의 서브 트리를 갖는다. 지금 하나, 둘, 3개인데 적어도 2개 이상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탐색, 추가, 삭제는 루트부터 시작을 한다. 자, 인덱스 파일에서 인덱스를 구성하는 방법 중 하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진트리 운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가 트리 구조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자, 이 데이터들을 찾아가야겠죠. 그죠? 자, 찾아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오더. 자, 전위, 중위, 후위가 있는데, 이때 전이고 후이고 중이고 후이라는 기준이 루트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실제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프리오더, 전이라면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전이라면은 루트, 레프트, 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앞에 루트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찾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루트를 가는 겁니다. 갔을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먼저 전이기 때문에 뭘 찾는 거예요? 루트, 왼쪽, 오른쪽인데, 루트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먼저 찾고, 그 다음, 루트를 찾았으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그 다음 뭡니까? 레프트 가면 되겠죠. 왼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B가 다시 루트네요. 루트, 왼쪽, 오른쪽이네요. 그죠? 그래서 루트인 B를 찾아요. 자, 그 다음 왼쪽으로 가죠. 자, 왼쪽 D, 그 다음 오른쪽 E. 됐습니까? 자, 그래서 루트 찾고 왼쪽 다 찾았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 찾으면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자, C라는 게 있는데, C가 또 루트네요. 그죠? 루트고,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그래서 루트를 먼저 찾고, 자,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니까 또 이게 루트죠. F. 자, 루트, 그 다음 왼쪽이죠. 왼쪽으로 하니까 H가 있네요. 그 다음 다시 올라와서 오른쪽, 마지막에 G를 찾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전위는 루트를 찾고, 그 다음 왼쪽,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자, 중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위는 루트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
그리고 루트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루트가 먼저 왔지만은 루트를 찾는 게 아니죠. 왼쪽을 찾아야겠죠. 자, 왼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으로 하니까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루트네요.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또 가요. 자, D를 찾는 겁니다. D. 자, 그 다음, 이제, 루트를 찾아야겠죠? 루트 B. 그 다음, 오른쪽 E. 됐습니까? 그래서 왼쪽을 다 찾았죠? 그 다음 뭡니까? 루트죠. A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죠. 자, 오른쪽 가니까 C가 또 루트가 되죠.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갑니다. 또 가니까 이게 루트가 되고, 왼쪽, 오른쪽, 왼쪽만 있네요. 자, H를 찾고, 왼쪽 찾고, 그 다음 루트죠. F 찾고, 자, 그 다음 올라가니까 C가 루트네요. C, 그 다음 G가 되는 겁니다. 포스트 오더. 자, 포스트 오더는 이제 후위. 자, 레프트, 라이트, 루트. 루트가 제일 오른쪽, 제일 바깥쪽으로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자, 루트로 갑니다. 가니까 어떻습니까? 왼쪽, 오른쪽이죠. 자, 루트가 되고 왼쪽, 오른쪽이니까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루트고 왼쪽, 오른쪽이죠. 왼쪽으로 갑니다. 자, D를 찾고. 자, 루트고 왼쪽,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찾아야겠죠. 그 다음 루트 찾고. 자, 왼쪽 다 찾았네요. 자, 그 다음 루트에서 보면 또 이게 오른쪽이죠. 오른쪽 찾아야겠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루트 기준에서 왼쪽, 오른쪽, 왼쪽. 자, 루트 기준 왼쪽, 오른쪽, 왼쪽. 그 다음 H 찾고. 그 다음 F 찾고. 자, 다시 올라가서 왼쪽, 오른쪽 루트니까 오른쪽 G 찾고. 그 다음 루트 C. 자, 루트 A.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그래프. 자, 그래프는, 자, 이렇게 연결되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사이클이 존재하면 그래프죠. 자,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사이클이 있다.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자, 그래프를 인접 행렬로 표시하라. 자, 행렬로 그래프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A에서 B로 이동이 됐죠. A에서 B.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A, B, C, D, E 정점을 가로, 세로로 표시를 하시고, A에서 B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B에서 C죠. 자, B에서 C, C에서 D, C에서 D, D에서 E, D에서 E. 자, 그 다음 E에서 C로 갔죠. E에서 C.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수식 표기법 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트리의 운행 방법하고 비슷한데요. 자, 프리픽스, 인픽스, 포스트픽스, 전위, 중위, 후위 개념 똑같습니다. 좀 전에 루트라고 말씀드렸던 거, 자, 그 기준이 되었죠, 그죠? 여기서는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연산자, 자, 왼쪽 P 연산자, 그 다음 오른쪽 P 연산자. 자, 연산자가 가운데 있는 구조, 연산자가 뒤에 있는 구조. 자, 이런 구조를 우리는 전위, 중위, 후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자, 여기서 전위 표기법으로 하게 되면은 전위는 뭡니까? 연산자가 어떻게 돼요?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로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중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위는 연산자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 그 다음 연산자, 그 다음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후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위는 연산자가 제일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A, B 플러스 A, B 연산자. 왼쪽, 오른쪽, 연산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해보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자, 보시면은, 자, 몇 가지 예를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자, 인픽스를 포스트픽스로 바꾸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인픽스란 게 뭡니까? 중위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게 중위잖아요. 중위. A 더하기 B 형식. 이게 중위가 되고요. 자, 중위를 포스트픽스. 자, 후위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술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연산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산 순서가 제일 빠른 것이 괄호고, 그 다음 거듭제곱,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 그 다음 덧셈과 뺄셈이죠.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듭제곱 있네요. 그죠? 연산 순서가 1이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가 있네요. 나눗셈 있네요. 자,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은 여기까지가 되고요. 6번은 마지막 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포스트픽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P 연산자 왼쪽,
P 연산자 오른쪽, 그 다음 연산자, 이런 순서대로 놓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B, P 연산자, P 연산자, 연산자가 있죠. 연산자를 어떻게 한다? 바깥쪽,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B,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번은 A와 나누기 1의 결과가 되겠죠. A와 나누기 1의 결과. 자, 1의 결과는 B, C, 이제 거듭 제곱이 되고요. 자, 이것을 하나의 P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거듭 제곱을 연산자라고 보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를 P 연산자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P 연산자, P 연산자. 그래서 연산자를 바깥쪽으로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연산자를 빼시면 돼요. 이렇게. 4번 연산자를 빼십시오. 이렇게. 자, 5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5번은 자, 2번의 결과와 3번의 결과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2번의 결과와 3번의 결과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2번의 결과가 여기 있고 3번의 결과가 여기 있죠. 자, 이것을 더하라. 자, 이때 이 더하라는 것이 이제 연산자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P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쪽으로 바깥으로 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자, 6번은 5번의 결과와 이제 4번의 결과를 빼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결과인데 5번은 여기 있고 그 다음 4번은 여기 있네요. 그 다음 뺄셈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깥쪽으로 빼주면 되겠죠. 자, 빼기, 이게 연산자가 되고요. 자, A,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깥쪽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주어지고 시험에서 포스트픽스로 변환해라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이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인픽스를 프리픽스로 바꿔볼게요. 똑같습니다. 개념 똑같아요. 자, 연산 순서를 먼저 따져봐야겠죠. 곱하기 먼저, 자, 나눗셈 두 번째, 자, 그 다음 순서대로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연산자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빼면 되겠죠. 1번 결과. 자, 2번 결과. 앞으로 빼십시오. 자, 3번은 어떻게 됩니까? 3번은 1번 결과에다가 C를 더해주는 거네요. 1번 결과에다가 C를 더해주라. 자, 1번 결과가 이렇게 되고, C, 더하라. 더하라는 게 이제 앞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4번은 3번 결과와 2번 결과를 빼면 되겠네요. 자, 3번 결과가 플러스 곱하기 A, B, C. 자, 2번 결과가 이렇게 되죠. 자, 중간에 연산자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게 어디로 간다? 앞으로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네,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픽스에서 뭐 프리픽스라든지 포스트픽스로 변환할 때는 간단했죠. 예, 인픽스 자체가 중위 표기법이 우리가 늘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연산 순서만 따져보면은 얼마든지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스트픽스라든지 프리픽스는 눈에 한 번에 잘 안 들어오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픽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스트픽스, 그러니까 전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위란 얘기는 뭡니까? 연산자가 앞으로 온다는 얘기죠. 플러스 A, B 이런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위로 되어 있는 것을 후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전위 구조를 찾아야 됩니다. 왼쪽에서 쭉 한번 찾아보세요. 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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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연산자죠. 그리고 연산자, P연산자, 그리고 P연산자가 나오죠. 자, 보십시오. 연산자와 P연산자, P연산자 구조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것이 요거죠. 요 부분.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플러스 BC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프리픽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찾아야겠습니까? 자, 요것을 또 하나의 연산자, P연산자라고 보십시오. P연산자. 자, 그러면 A도 P연산자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또 하나가 되죠. 두 번째가 되고요. 자, 요렇게. 자, 그 다음 이게 또 P연산자니까 여기 또 P연산자 있죠.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전체가 또 P 연산자고 또 P 연산자, 여기 연산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순서대로 포스트 픽스 후위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하죠. 요 부분. 자, BC가 있고 그럼 플러스를 어디로 빼주면 돼요? 뒤로 빼주면 되겠죠. 뒤로. 결과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2번은 어떻게 됩니까? 자, 2번은 요렇게 하고 1번의 결과가 합쳐져야겠네요. 자, 연산자 P 연산자. 자, A의 결과도 P 연산자로 보는 겁니다. 이 플러스를 연산자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전체를 P 연산자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야겠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죠. 자, 요거 하고 자, 2번의 결과 여기서 여기까지가 2번 결과고 그 다음 D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2번의 결과하고 자, 이것을 P 연산자로 보셔야 됩니다. 자, D도 P 연산자. 그럼 연산자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요거 하고, 자, 3번의 결과하고 2가 되겠네요. 자, 3번의 결과는 여기서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2, 그 다음 연산자가 바깥쪽으로 빠졌죠.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차분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프리픽스를 포스트 픽스로 하든 뭐 포스트 픽스를 뭐 프리픽스로 하든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지 연산자만 뭐 바깥쪽 오른쪽을 뺄 거냐 왼쪽을 뺄 거냐 그것만 하시면 되겠죠. 자, 포스트 픽스를 뭐 인픽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때는 괄호로 잘 묶어 주셔야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문이 이렇게 나왔고요. 괄호로 한번 묶어 볼게요. 자, 먼저 묶어야 될 것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왜 그렇습니까? 자, 포스트 픽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포스트 픽스는 연산자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제일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P 연산자, 연산자 구조를 찾아야겠죠. 쭉 왼쪽에서 보니까 딱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연산자가 딱 나오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 보니까 P 연산자가 두 개 있네. 그래서 이것을 묶어 주시고요. 자, 이것을 또 P 연산자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바깥쪽에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됩니다. 자, 묶는 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충분히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묶고, 그 다음 이렇게 묶고, 자, 그 다음 쭉 찾아보니까 연산자 나왔으니까 이렇게 묶고, 연산자 이렇게 묶고, 자, 연산자 전체를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이를 하시면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를 잘 보셔야 돼요. 괄호를 그대로 살려두십시오. 자, 인픽스로 바꿀 때는 인픽스, 우리가 아는 인픽스 방식으로 바꿀 때는 괄호를 일단 살려두십시오. 자, 첫 번째 BC 빼기니까 이 마이너스를 가운데 넣어야겠죠. 자, 결과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A, 그 다음 첫 번째 결과, 그리고 나누기죠. 이렇게. 자, 그것을 결과를 만들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3번. 자, 요것을 가운데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4번. D 하고 3번의 결과하고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때 연산자를 어디로 넣는다? 요것을 가운데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5번. 5번은 2번 결과와 4번 결과하고 플러스네요. 이렇게. 그럼 연산자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자, 괄호가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괄호를 필요 없는 것을 없애주면 돼요. 어떤 것이 필요 없습니까? 자,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우선순위가 그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괄호가 필요 없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괄호 다 없애는 거예요. 없애주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